네, 안녕하세요. WS 디자인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완공한 정신과 인테리어 사진과 도면 그리고 시공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그냥 편안하게 어떻게 공사가 진행되고 계약 단계부터 설계를 거쳐서 시공, 준공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편하게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각 현장마다 지금은 이제 병원이잖아요. 그 원장님들마다 생각하는 공간의 느낌이나 진료 방향 이런 것들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항상 상담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또 현장 사진부터 보실까요? 이 현장은 분당 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공간은 30평대고요.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바로 운영되던 공간인데 이런 경우가 사실 공사 여건이 제일 안 좋죠. 보통은 여기서 이제 원상복구를 하고 가면 원상복구 상태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 비용도 꽤 줄일 수가 있고요. 왜냐면 철거 비용이나 기본적인 바닥이나 천정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비용들을 다 줄일 수가 있는데 원장님께서 철거 이전 상태로 그대로 이제 임대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근데 흔하긴 하죠. 왜냐면 자리가 좋거나 계약 조건상 차후에 또 원상복구를 안 하고 가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기존에 노출 천정이라서 원상복구가 된 상태에선 노출 천정이 공사 비용이 더 비싼데 이런 경우엔 반대죠. 내림 천정을 하면 오히려 추가 비용이 들고 기본적인 천정 공사 외에도 스프링쿨러도 하향식으로 변경을 해줘야 되거든요. 기존에는 상향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천정을 치게 되면 하향식으로 변경을 해줘야 되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진료실이나 상담실 같은 경우는 소음이 외부로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천정은 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설계할 때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바닥이 아주 좀 안 좋은 상태죠. 요 부분이 FL 라인이고요. 최종 바닥 마감인데 요쪽으로 이렇게 단이 져 있죠. 두 단이 져져 있는데 바닥은 데크 바닥으로 되어 있고요. 다른 부분 철거보다 이 바닥 부분 철거가 아주 난해한 상황이에요. 안쪽에 보시면 주방도 있어서 이쪽에 이제 설비 배관도 없애줘야 되고 몰탈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철거도 좀 주의를 해야 되고요. 보통은 철거를 인테리어 쪽에서 같이 진행을 하기도 한데 이런 건 분리가 가능해요. 철거를 아예 철거 업체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완전 철거된 상태에서 인테리어가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인테리어 회사에서 철거를 하다 보면 장점이 어느 정도 있을 경우가 있죠. 기존 마감을 살리거나 기존의 벽체나 천정 일부를 재사용해서 공사를 할 경우에는 인테리어 쪽이 철거를 하는 게 당연히 이득이고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이렇게 목수분들이 철거할 상황이 없죠. 그러니까 전체를 철거해야 되니까 이런 경우는 그냥 철거업체를 불러서 철거하는 게 좋기 때문에 저희도 원장님께 철거업체를 별도로 불러서 철거를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대신에 저희가 이제 공사를 들어가야 되니까 어디를 어떻게까지 철거를 해라라고 말씀은 드리죠. 근데 우선 요런 첫 미팅 때는 아직 계약 단계가 아니에요. 아직 원장님께서도 이제 두세 군데 다른 업체들도 미팅을 이미 하신 상태여서 철거부터 견적을 뽑기 시작하면 이게 너무 들쑥날쑥하고 좀 견적을 보기가 나중에 어렵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철거를 한 상태라고 보고 견적을 뽑으시라고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원장님은 이제 철거를 이제 철거업체를 통해 진행을 하시고 저희는 이제 설계를 진행을 하죠. 이번 현장의 경우에는 원장님께서 미리 계획을 좀 잘 짜두셨어요. 보통은 여기 기존 출입구 위치가 있고 여기 안내 데스크, 여기 대기 공간 이렇게 배치를 짜오시는데 보통은 잘 안 맞아요. 왜냐면 이제 실제 스케일감이 없으시다 보니까 막상 이게 책상을 놓으면은 공간이 안 나오거나 통행이 안 되거나 이게 중복되는 공간이 있어서 잘 안 나오는데 이번에 원장님이 좀 고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배치는 거의 이 상태로 갔는데 좀 디테일한 부분들 이렇게 좀 버려지는 공간을 최대한 줄이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렇게 도면이 완성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최종 완성 도면이다 보니까 이렇게 쉽게 그린 것 같은데 막상 이렇게 기둥이나 기존 창문 위치나 기존 배수 관계 등도 좀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물 쓰는 공간들이 정해져 있으니까 어느 정도. 그리고 정신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병원의 특성상 원장님과 선생님들에게 피난 같은 것들도 좀 고려를 해서 이렇게 훈문 같은 것도 만들어주고 환자분과 선생님 공간을 좀 분리해서 배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조제실을 따로 설치해야 되는 경우는 이 안내 데스크 위치가 좀 바뀌어서 진료실 사이에 조제실이 따로 생겨날 수 있게 배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느 정도 원장님이 원하시는 배치로
공간을 구획을 했어요. 최초 시안에서는 이렇게 창가 쪽으로 북박이장도 만들고 이렇게 중간에 파티션도 만들어서 대기 공간도 분리해주고 음소대를 중앙에 놔서 이게 공간 분리를 좀 해줬었는데, 원장님께서는 이렇게 공간이 분리되는 것보다는 좀 더 이렇게 개방된 공간에서 가구 배치에 따라서 공간 분리를 좀 하길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공사 전에 이렇게 시안이 배치가 약간 변경이 됐어요. 좀 더 심플해지게 이 평면 배치에 따라서 3D 시안이 제작이 되고요. 최초 시안에서 변경이 생긴 거예요. 뭐 나중에 이런 것도 없어졌죠. 이렇게 시안을 3D를 전부 다 만들고 견적을 뽑기 때문에 우리가 이 평면도만 가지고는 견적을 사실 상세하게 뽑을 수가 없어요. 근데 3D를 하면은 3D를 그리면 이런 마감을 전부 정해 놓거든요. 이 마감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색깔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이렇게 지금 주황색으로 바뀐 부분은 전부 필름 마감이고요. 이 부분 지금 이렇게 약간 검정색으로 바뀐 부분은 도배 마감, 이런 부분은 도장 마감, 이 각 위치에 따라서 거친 미장 마감 위에 페인트 마감, 뭐 이런 식으로 마감재를 전부 정하면서 시안을 그리거든요. 필름 같은 경우 이제 필름 폭이 1200까지 나오니까 이렇게 분절 라인이 1200 간격 미만에서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안내 데스크는 인조 대리석으로 제작하고, 바닥은 최초 시안은 노출 마감 위에 에폭시 마감을 하려고 했어요. 셀프 레벨링이라고 하죠. 근데 현장 여건상 좀 기존의 철거한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데코 타일로 마감을 했어요. 이렇게 3D로 제작한 시안을 V-Ray라는 렌더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금 더 사실적으로 최종적으로 공사가 끝났을 때 뭐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이런 느낌이다라고 미리 보여드리고요. 이 부분은 아까 계약 전에 나온 3D 시안이라서 이런 바 테이블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있죠. 외부는 이런 느낌으로. 이 3D 시안은 공사 계약할 때 딱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공사를 하면서도 원장님도 이제 약간 생각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현장 여건에 따라서 바뀌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럼 공사하면서 이렇게 즉흥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도 이런 3D 파일을 가지고 만약에 요 창문 사이즈를 좀 줄이고 싶다. 그럼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서 막상 이렇게 그려보니까 너무 답답한 느낌이다. 뭐 이런 것들도 전부 체크해가면서 공사를 완성해 가는 거죠. 이제 공사는 계약을 했고 이제 철거 작업부터 보시면 요거는 이제 철거업체에서 철거를 하는 모습이고요. 이게 안타깝게도 철거 중에 유리가 파손이 됐어요. 외부 창문 이 부분이 파손이 됐는데 이 부분도 잘 처리를 했어요. 유리도 새로 껴주고 철거도 잘 마무리하고 갔어요. 보통 철거업체가 가끔 위험한 경우가 있어요.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래도 차후 이제 인테리어 회사가 중간에 껴있다 보니까 차후 다른 일에 대한 이제 뭐 수주라든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걸 다 처리를 해주죠. 철거하는 모습인데 철거량이 처음 계산보다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이쪽이 저희도 그냥 목구조일 줄 알았는데 바닥에 콘크리트 타설을 해놔서 이거는 철거가 된 모습이죠. 이제 철거가 마무리되고 본격적으로 이제 인테리어 회사에서 시공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요 새로 중앙 부분은 노출 천정으로 진행될 거라서 전체 부위 중에 반 정도를 경량 엠바 시스템으로 작업을 해주고요. 차후에 이런 스프링클러 상향식은 하향식으로 전부 교체를 해줄 거예요. 경량으로 하고 석고를 이제 투피치고 벽체까지는 마감을 하고 차후에 이제 목공사로 들어가고요. 경량 벽체 세우고 석고보드 취부까지 이런 기본 구조를 목으로 하느냐 경량으로 하느냐는 그 공사 규모나 일정에 따라 많이 바뀌는데 소방적인 부분이나 좀 복잡하더라도 경량 쪽을 선택하는 게 낫겠죠. 그런데 경량으로 전부 다 할 수는 없고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복잡한 구조나 보강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차후 목공을 위해 남겨놓는 부분들이 있고요. 경량 공사를 하면서 미리 배선이나 소방 관련 배관들은 미리 작업을 해놓고 진행을 합니다. 요런 것들이 협의가 잘 안 될 경우에 노출로 나중에 전선 노출된다거나 다 작업해놓고 구멍을 또 새로 뚫는다거나 뭐 이런 문제들이 있죠. 어차피 인테리어 회사에서 진행을 하면 공사 이전에 설계 단계에서 스위치, 콘센트 위치, 랜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설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설계 시공 능력이 있는 면허가 있는 회사들은 크게 이런 부분 시공적인 문제는 사실 크게 없어요. 근데 이제 많이 걱정들 하시는 게
난림공사라든가 자재를 말도 안 되는 뭐 중국 제품을 쓴다거나 요런 거를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면허가 있고 회사가 이미 10년 정도 넘어간 회사들 중에는 특히나 병원 쪽을 하는 회사들은 어느 정도는 시공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검증된 업체들이에요. 왜냐면 제대로 시공을 안 하는데 회사가 5년 10년 이렇게 유지될 수가 없어요. 대부분 그 전에 폐업 처리하고 이름을 계속 바꾸기 때문에, 그래도 한 이름으로 5년 10년 이상한 회사들은 어느 정도 믿고 시공을 하셔도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경량공사가 끝나고 이제 목공사로 이제 경량으로 할 수 없었던 디테일한 작업들이 들어가죠. 이렇게 문틀도 설치해 주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금속 프레임이 들어있는 ABS 도어를 많이 사용을 해요. 무게도 아무래도 가볍고 하다 보니까 차후 처짐이나 뭐 이런 문제들도 없고, 이게 약간 우리가 주거 인테리어, 홈 인테리어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홈 인테리어하고 상가, 약간 오피스 쪽 같은 경우는 습도와 온도의 차이를 좀 구분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인 주택의 경우는 단열이나 습도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거든요. 우리가 겨울에도 항상 난방을 틀고 여름에도 어느 정도 습도가 막 말도 안 되게 높이 올라가진 않잖아요. 근데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겨울에도 낮에는 난방을 하는데 밤에는 그냥 영하로 떨어져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동파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내구성 확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아주 흔한 예로 걸레바지, 우리가 홈 인테리어 할 때는 무몰딩이나 뭐 이런 거에서 걸레바지를 없앨 수가 있어요. 왜냐면 물걸레질을 안 하잖아요. 유행이라고 무조건 따라갈 문제도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 신축 건물이면 사실 이런 배관은 좀 말이 안 되죠. 그렇다고 아래층에 입주가 돼 있는데 우리가 위에서 맘대로 구멍 코어를 뚫어서 하향식 배관을 한다, 이런 것도 사실 말이 안 되다 보니까 기존 배관을 최대한 살려야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건물 쪽에다 문제를 넘길 수가 있어요. 이건 기존의 건물에 있는 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만 시공을 잘 해놓으면 차후에 밑에서 일어나는 하자는 건물의 문제예요. 그러면 물론 인테리어한테도 장점이지만 클라이언트 분들, 여기 사용하신 원장님도 원장님의 잘못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가 인테리어 할 때는 기본 배관을 쓰는 게 가장 좋아요. 그게 어렵다고 할 때는 이제 뭐 이렇게 벽체를 따라서 이렇게 벽체를 타고서 기존 배관에 연결하는 방법. 근데 단점은 요게 너무 길어지면 나중에 하자가 생기겠죠. 그리고 중간에 턱이 생길 수도 있고. 하지만 장점은 문제가 됐을 때 우리 층만 문제가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얘를 매립시켜 버린다거나 이러면 밑에 층까지 공사를 해줘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 걸 최대한 좀 피하는 게 좋고, 이런 게 어렵다라고 하면 이제 펌프를 사용해서 상향식 배관으로 우리 천정 위로 해서 기존 배관으로 연결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신축이면은 그냥 저희가 코어 작업을 해서 밑에 층에서 잘 공사를 해서 마감을 하면 차후에 AS 같은 것도 편한데, 이런 건물은 아무래도 좀 건물도 오래되고 노후가 됐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좀 신경을 써야겠죠. 이렇게 MDF 마감한 부분들은 차후에 필름 마감이 들어가거나, 이런 코너 부분은 도배 마감이지만 사용하면서 계속 치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보강을 해서 깨지거나 하는 위험이 없게, 이 상부 쪽도 처짐이 생기지 않게 MDF하고, 이 돌출 부위가 길면 금속으로 보강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MDF는 위치에 따라서 고밀도, 중밀도, 저밀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능하면 고밀도를 사용을 하고요. 시공성상 고밀도가 아무래도 무게가 많이 나가서 천정 작업이 약간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사실 천정을 이렇게 손이 닿는 부분이 아니어서 하중을 받는 부분이 아니고, 벽체는 고밀도를 대부분 사용을 하고요. 여기는 차후에 환기를 위해서 미리 배관을 연결해 놓고, 반노출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경계 쪽에 이렇게 단이 한번 지죠. 그리고 시공을 하면서 에어컨 공사도 같이 진행을 하고, 전기하고 스프링클러 공사도, 소방 쪽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출입구 부분은 금속으로 강화 유리도 설치할 예정이고요. 여긴 외부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병원의 입구여서 저희가 따로 만들었는데, 여기가 복도 부분이 좀 애매해요. 사진이 지금 없는데, 복도 공용 부분이 있는데 좀 약간 이전 업주분께서 빠다 보니까 벽에 난리를 쳐놓은 게 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원장님이 다 공사하기는 좀 무리가 있어서 좀 간단한 방법으로 좀 이렇게 어느 정도 깔끔한 느낌으로 저희가 마감을 해놨어요. 복도 같은 경우도 일부러
여기는 공용 면적의 천정이고요. 기존엔 여기까지 칠이 한 칠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 막 땜빵도 많고 오염도 많이 생겨서 일부러 여기 한 1cm 정도 단을 줬어요. 여기는 공용 부분은 저희가 굳이 안 건들고 이쪽만 저희가 깔끔하게 차후에 마감될 수 있게, 여기는 하수 배관이 지나가는 자리여서 문제가 됐을 때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구를 뚫어줬고요. 이런 점검구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안 만들어주면은 문제가 생겼을 때 나중에 다 뜯어내야 돼요. 그러면은 또 재시공하는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 이런 점검구는 항상 신경 써서 만들어줘야 되고요. 필름 작업 전에 미리 하지 작업, 타카 자국이나 연결한 부분들을 전부 다 빠대로, 요거 이제 필름 작업.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돼 있는데 공사 중에는 여기 말고도 들어오는 복도 쪽이나 이런 바닥도 전부 다 보양이 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도 당연히 전부 보양이 되고, 여기는 이제 출입구가 따로 있어서 그런데 보통은 출입구까지 막아버리죠. 먼지가 밖으로 나가서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미리 엘리베이터하고 복도 보양해 놓은 거죠. 이렇게 어설프게 안 합니다. 저희가 공사 준비하면은 관리실에서도 놀라세요. 보통은 이제 인테리어 업체들 오면은 약간 난리치고 가는데 저희는 막 이렇게 해놓고 먼지 날리면 앞에 비닐 씌워놓고 이렇게 다 하니까 관리실에서도 상당히 좋아하죠. 그래서 거꾸로 관리실에서 소개를 해서 저희가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여기는 일부 도장 마감 부분, 이게 보시면 벽체 마감이 좀 섞여 있어요. 이 부분은 도배 마감이고요, 이쪽은 페인트 마감이고 이렇게 좀 섞여 있어요. 요거는 각 현장의 여건에 따라서 습기나 뭐 이렇게 결로 뭐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돼서 마감이 전부 다 다르게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가 복도 부분인데 기존에 여기가 막 이상한 그림들도 그려져 있고 처마도 막 약간 빈티지한 느낌을 주려고 했는데 여기 그냥 깔끔하게 페인트 마감으로, 형태는 굳이 안 건드렸고요. 여기서 나중에 여기다가 약간의 디스플레이 할 수 있게 바닥 마감 부위인데, 원래 기존에는 계획상 바닥을 전부 다 철거를 하고 셀프 레벨링, 그러니까 에폭시 마감을 하려고 했는데 전체를 철거하고 보니까 어느 부분은 데코 타일 마감이 또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또 철거하고 까내고 하면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원장님한테도 비용적으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서 그냥 데코 타일로 마감하는 걸로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일부를 깎아내고 거꾸로 채워 넣어서 바닥을 평탄화해서 데코 타일을 깔 수 있게. 이게 아니면 여기를 또 다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원장님 건물이 아닌데 굳이 이런 데다가 기본 작업으로 비용을 계속 들이면은 원장님한테는 손해거든요. 언젠가는 나가야 될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경제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고려는 해서 저희가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평탄화 작업을 해주었죠. 그리고 데코 타일 마감으로. 데코 타일 마감 같은 경우는 차후에 사용하실 때 물 청소를 하면 안 되고요. 기름걸레가 있어요. 그걸로 닦아주는 방식으로. 그리고 저희가 중공 청소하면은 여기다 코팅을 한번 해드리거든요. 코팅을 해도 한 2년 정도 사용하면 한 번 정도는 더 코팅해주시고 이러면 더 사용하기가 좋겠죠. 요 실링팬은 원장님이 따로 구매를 해오셔서 저희가 설치만 해드렸어요. 이쁜 걸로, 조명도 나오는 걸로. 조명도 분위기에 맞게 각 공간에 따라서 서로 다른 조명을 이용해서 조도와 분위기를 연출해줬어요. 지금 중공 청소 과정이네요. 이런 부분도 전부 다 걸레바지를 설치해서 청소를 할 때 오염물이 이제 타고 올라가지 않게. 우리가 이제 홈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 무몰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유행이다 보니까 걸레바지를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이뻐요. 근데 상업 건물에 뭐 바닥이 카펫 마감이 아닌 이상 신발을 신고 들어오거든요. 우리가 주택은 신발을 벗고 들어오니까 그렇게 오염이 되지가 않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업 건물에는 걸레바지나 아니면 기타 오염 방지, 예를 들면 뭐 타일이 끝까지 올라간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너무 당황스러울 때가, 여기 필름 마감인데도 끊어줬죠. 이게 페인트 마감인데도 여기 걸레바지를 안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럼 이게 안 되겠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여기가 이제 진료실이고 이 안쪽으로 이제 원장실로 연결이 되고요. 이쪽에도 창이 있는데 기존에 여기가 너무 좀 훼손도 많이 돼 있고 기존에 환기 뭐 이런 것들도 이쪽으로 뚫려 있어서 이쪽은 저희가 폐쇄를 했어요. 그래서 단열재를 넣고 목 구조로 해서 깔끔하게 마감을 해드렸고, 창이 아주 크죠.
나중에 여기 쪽은 커튼으로 마감할 수 있게. 창가 쪽 단열을 많이 고민하세요. 우리가 주택이면 여기 뜯고 하이샷이나 프로젝터 창을 넣겠는데 상가 건물은 이게 현실적으로 좀 힘들죠. 그렇다고 여기다가 가장 안 좋은 방법이 여기 창문 안쪽에 창을 한 번 더 대는 거예요. 그럼 안쪽 청소도 안 되고 나중에 여기 곰팡이 생기고 큰일 나거든요. 이런 경우는 그냥 커튼을 설치하시는 방법으로 좀 툭툭한 커튼을 달면 상 부분은 항상 약간 돌이나 이런 걸로 마감을 해줘야겠죠. 결로가 무조건 생기거든요. 창이 단창이다 보니까 결로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물기가 생기면 그냥 닦아버릴 수 있게. 요거는 안내데스크 뒤편인데 앞쪽은 인조 대리석 마감이고요. 이쪽은 필름으로 깔끔하게 처리를 했고 안쪽으로 전부 다 랜선, 콘센트 전부 다 설치를 해줬고요. 랜선은 이제 캣6, 그러니까 랜선도 등급이 있거든요. 등급에 따라서 인터넷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조명도 원장님이 고르신. 이번 현장은 원장님이 좀 개별적으로 하신 게 많으세요. 이런 세면대도 원장님이 따로 사오셨는데 저희보다 잘 고르시더라고요. 기성품인데 아주 깔끔하죠. 근데 저 개인적으로도 기성품으로 할 수 있으면 기성품으로 하라고 말씀드려요. 기성품이 훨씬 좋아요. 공장에서 제작해 오는 것보다. 근데 이런 부분들 사이즈를 딱 못 맞추니까 어쩔 수 없이 북박이장으로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물론 북박이장으로 엄청 좋게 만들 수는 있는데 비싸요. 기성품으로 넣을 수 있으면 기성품으로 넣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런 현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가구도 전부 다 원장님이 구입해 오신 건데 확실히 저보다 센스가 더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 책상도 너무 이쁘더라고요. 이 책상도 전체적인 이미지나 색상을 아주 잘 고르셔서 이쁘죠. 일반적인 약간 정신과 인테리어 해놓은 거랑은 약간 느낌이 다르죠. 천정도 노출 천정. 사실 이런 노출 천정을 이렇게 과감하게 선택을 잘 못하시거든요. 근데 여기 마침 노출 천정 하기도 좋은 현장이었고 해서 과감하게 제안을 드렸는데 원장님도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아주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공사를 할 때 커뮤니케이션도 상당히 좀 많이 진행을 하거든요. 요거는 이제 원장님이랑 이제 공사를 진행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대화를 하는 내용들이에요. 저희는 인테리어라는 게 아무래도 업체와 이 클라이언트의 만남이다 보니까 좀 불편한 감은 있지만 좀 편하게 접근을 하려고 하거든요. 아무리 계약 관계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서로 약간 의견도 조율하고 이렇게 도면 원장님이 이렇게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렇게 도면으로 수정을 해서 이런 식으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해서 공사 중간중간에도 이렇게 사진을 보내드려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 부분에 약간 문제가 있다. 어떻게 진행을 하자 이런 것도 좀 현장에서 원장님이 못 오시면 사진을 주고받으면서 협의를 하고요. 그래서 공사 끝나고 나서 이제 원장님이랑 이렇게 가구 같은 거 뭐 넣을지 사이즈가 들어갈지 이런 내용도 하고 공사 끝나고 저희가 이제 준공 사진 보내드리고 원장님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셨고 이번 현장 원장님께서 댓글도 남겨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저희 블로그에다 이제 공사 어떻게 진행됐고 이런 내용들도 올려놓는데 저는 사실 원장님들 이렇게 공사 끝나고 좋아해 주시면 사실 이게 제일 좋죠. 이렇게 유쾌한 정식과 원장님께서 이렇게 좋은 댓글도 달아주셔서 앞으로도 이렇게 공사 진행 과정이나 완공 사진을 올리면서 중간중간 뭐 정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이야기하는 영상을 찍어서 올릴 테니까 개원을 준비하시는 원장님들이나 인테리어를 공부하는 뭐 학생분들이 됐든 이렇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